8월 1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장안에 큰 화제가 되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백력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황장수는 박원순 아들 백력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고요. 제 블로그에 댓글이나 또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짚어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제가 이런 류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에 나서서 지난 대선에서 크게 책도 내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의 진행 과정과 마무리 과정에 있어서 정작 이 일의 가장 수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증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혀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한마디로 보호막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게 하고 혜택은 자신들이 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 제가 박주신 군과 유사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이랬던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에 나섰는데요. 저는 그때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도 당했고 결국 검찰에 선관위가 고발하여 저는 한동안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모순을 느꼈습니다. 왜? 충분히 검증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영향력이 충분히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혜택은 다 누리게 될 사람들은 뒷전에 빠져 있고, 한마디로 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냥 고생도 아닙니다. 개고생을 하면서 몸을 던져 쌓아온 사람들이 또 검증에 앞장서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일에서 고생하는 사람과 그 고생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왜 당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에 대한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가 라는 의혹을 오늘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아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아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소재지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현재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고소되어서 법정에 서 있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양성호 박사 등의 다수의 피고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자들이. 그럼 박원순 시장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거 아니냐.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한 것과 현재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11년입니까? 자생병원에서인가에 병무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박주신이 찍었던 MRI,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해서 찍었다는 MRI가 일치한다 해서 박원순 시장은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성호 박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었던 공개 검증에 있어서의 MRI도 믿을 수 없고 누군가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다시 찍어보면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니까 아들을 대해서 재판부가 송환을 해달라. 그래서 재판부가 아들에 대해서 지금 소재를 찾으니까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소재를 모른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재판부에 의혹이
재판부에서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소환해서 정인으로 세우는 부분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자리에 가장 접근해 있는 야당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부분 다 공감할 겁니다. 즉 유력 대선 후보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서울시장만으로도 장관급의 고위직 공무원이지만은 유력 대선 후보로서 본인은 대선에 안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도 잡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공개적으로 나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빼달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서 한동안 1등이 나왔고 메르스 직후에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과연 자신들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 씨 아들의 백력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키가 179cm고 몸무게가 45kg에 나가는 20대 인간 미이라를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돈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공개 한마디로 현상금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MRI가 저는 거짓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이 아예 남의 것이다.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척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2011년 첫 백무청에 병력을 면제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MRI 사진은 거의 30대 35세 이하로는 나올 수 없는 허리 상태다. 척추 상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고는 그런 척추의 상태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이거나 아주 불우하고 험한 삶을 살아는 사람의 척추 사진일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치아 부분, 즉 치아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도 아말감이라고 90년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는 아주 싸구려로 14군데를 치료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가족처럼 예를 들어서 부인이 성형 의혹을 받고 있고 수차례, 또 월세 몇백만 원짜리 방에 두 양쪽이 각자 살았다라는 의혹도 받은 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딸이 서울대 미대에 다니다가 서울법대로 바꾸면서 스위스로 유학 갔던 어떤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구두창이 뜯어진 그런 구두를 카메라 앞에 들고 신고 나와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이렇게 험하고 불우한 삶을 살면서 허리나 이빨이 망가졌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 개 키우던 개까지도 의혹이 많이 제기됐죠.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가 하면, 일반 대중들은 잘 나가는 공인이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 느끼게 될 때 그러한 공인에 대해서 분노가 몇 배로 폭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청렴한 공무원에서 일찍 시민운동으로 뛰어들어서 검사의 위치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재벌들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의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재단을 만들고,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그 재단의 돈들을 재벌이나 거대 공기업으로부터 받고 기부를 받고, 그러면서 뚜렷한 소득은 없이 어쨌든 호화 생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그분이 살아온
우리 사회는 썩었고 잘못되었고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 기득권이나 재벌의 비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참여연대 등에서 얼마나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의혹 제기가 재단에 대한 기부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은 실제로 본인이 말을 해왔던 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살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군대까지도 뺐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전혀 없는 가족들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유독 이 보수 진영의 공격이다라고 보기에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 일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반면에 아들의 백력 의혹 때문에 두 차례 대선에 낙마한 이해창 씨나 또 박원순 시장과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싸웠던 나경원 의원은 뭡니까? 1억대의 피부 미용 의혹에 휩쓸리면서 선거에서 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자, 유력한 고위직대 청문회에 나섰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관계된 이런저런 의혹으로 중간에 낙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유력 정치인들 중에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정치를 그만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일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과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고 살아왔던 삶 사이에는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에 대한 의혹 부분이 굉장히 박원순 시장에게 남들보다 심하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평소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라면 아들 들어와 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선동이 난무하고 업무가 난무하고 정치적인 적대감이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런 풍토를 건절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아들 공개 신체 검증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참여시켜서 같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의혹을 제기하는 양성호 박사, 또 치과의사 이런 사람 다 검증단에 참여시켜서 한 번만 더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하기 싫다 하면 적어도 법정에 정인으로서 아들을 소환해서 한번 나서서 할 이야기를 하라고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또 박원순 시장은 2013년 5월에 검찰에서 의혹이 없다라고 해서 수사를 종결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검찰에서 당시에 있었던 정보와 자료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중적인 의혹은 그 이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기되어 왔고 또 의혹에 대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로는 자생병원에서 2011년에 찍었던 MRI 사진과 공군훈련소에서 2011년 찍었던 사진 그리고 비자 발급용으로 2014년에 찍었던 사진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과 뒤에 찍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다르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고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의 탑3에 들어가는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박원순 시장의 자세는요, 과거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또 주요 재벌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던 때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큰 병원이라고 의혹이 조작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요, 유명한 사람들 다 문제가 생겨서 깜빵 가게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 병원 탑3 중에 세브란스 병원도 들어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특실에 들어 누우신 분들을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잘 나가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고위직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협조를 했을 리가 없다. 세브란스 병원은 탑3에 들어가는 권위 있는 병원이다라는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잘 나가는 큰 병원일수록 정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르스 파동 때도 얼마나 늦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에 그 공개 검증은 100% 의혹을 제기할 이유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박원순 시장이 여태까지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기득권과 재벌 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숱한 비리,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의 권위가, 그 병원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클수록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 아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아들을 데려와서 다시 한번 공개 검증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요. 롯데그룹 간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아들에게 학비를 좀 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허리가 그렇게 부실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접시를 닦아서 안 그럼 노동을 해서 부인과 더불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박원순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명확한 거죠.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올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하면 일이요. 더 진행이 되려 그러면 저는 아스팔트에 있는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 같은 분들이 고생하지만 100번 앞에 가서 데모를 해도 눈도 깜빡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누리당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 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국감을 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병무청에 대해서 국감 때 이야기를 하든지 또 서울시 국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요. 국회에서 의원들은 면책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새누리당은 자신들을 안전하고 그야말로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부담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당이라는 든든한 보호막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검증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을 의원 자리라는 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입니다. 근데 왜 박원순 시장은 아들 의혹에 대해서 검증에 당력을 집중해서 나서지 않고요. 제야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렇게 개고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마치 정적을 제거하려는 모양 같아서 시기가 필요하다고 기다렸다면 이제 군불이 떼어져서 조금씩 불이 번져가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나서야 될 사람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자,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목이 아들 의혹으로 쓰러지면 가장 덕을 본 사람 새누리당 아닙니까? 자기 대선 또 자기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그런데 이외에 최대 수혜자는 가만히 있고 프리라이드처럼 공짜로 먹으려고 들고 죽으라고 고생할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법정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가 군부를 떼었으면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을 넘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의 검증에 나서서 숱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대선 향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검증에 있어서 몸을 사리고 말 한마디 하기를 두려워하는 숱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봤습니다. 자, 험한 일에는 나서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진중권 씨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기 직전에는요.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와서 저보고 자료를 달랍니다. 일이 다 돼 갈 만하면 공은 자기 걸로 하고 싶습니까? 제가 검찰에 그렇게 불려다니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법률가들이 많은 새누리당에서 저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 소리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요.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서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사회적 정의고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침묵한다면요, 저는 과연 우리 제야에 있는 보수라는 분들이 나가서 고생을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쓰레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 치우고 나면 거기에 롤스로이스나 벤츠 타고 지나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재미 볼 사람들이 손 좀 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는요,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진흙탕에 몸을 담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 보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까? 맨날 남이 대신 싸워주고 전리품만 독차지하는 것이 새누리당입니까? 저는 앞으로요, 박원순 아들 박주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새누리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할 겁니다.